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의 수장인 알 바그다디가 미군의 공격으로 숨졌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다목적 포석이 깔린 작전으로 해석이 되는데 IS 조직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향후 IS 조직의 운명, 또 중동과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 등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명지대 중동연구소 정상률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난 후 IS의 수계 알 바그다디가 사망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알 바그다디 제거 작전은 처음이 아니죠. 꽤 오래 진행된 거죠?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 2014년 10월에 미군이 폭격을 한 적이 있고요. 2015년 2월에도 그 요르단 공군이 폭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폭격 중심으로 예.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예. 급습을 한 것 같아요. 폭격 후 급습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 방금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급습했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보도 내용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그 작전 상황을 영화처럼 실시간으로 봤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게 정보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그렇습니다. 그 오바마 정부 때도 그랬거든요. 예. 제가 이제 이 언론에 쭉 보니까 사진이 그냥 올라 있어요. 예. 그 작전 과정을 백악관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보고 작전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러시아의 협력을 강조했는데 러시아 국방부는 알 바그다디가 미국의 공습으로 제거됐다고 믿을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어로 보니까는 그 러시아죠. 러시아가 그 시리아 그 이번에 그 공습했던 그 지역 가까운데 해군 기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군이 러시아 공군이 관할하는 지역인가 봐요. 예. 그래서 거기를 통과해서 날아가서 폭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 전에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게 이제 그렇게 할 거다. 아메리칸 미션이라고 보셔냈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알렸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는 이제 별로 뭐 그렇게 신통치 않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이유는 뭘까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그 시리아의 영향권을 둘러싸고. 예. 좀 신경전 하는 거 아닌가. 미국과 러시아와. 예. 또 터키까지 포함해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시리아죠. 시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미군을 이라크로 이동한다. 그런 얘기 했었고, 실제 철수했다. 그런 얘기 했었고, 그러나 이제 비판이 많이 있으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800여 명 정도를 그 유전지대에 그대로 놔두겠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예. 등등 그러니까는 그 시리아 그 지역을 둘러싸고, 주변국들이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그 영향권을 갖기 위해서 서로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지금 미군 특수부대가 급습하니까 이 알 바그다디가 자살용 폭탄 조끼를 터뜨려서 사망했다. 이게 지금 백악관 내용인데 그래서 DNA로 확인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알 바그다디의 DNA는 어떻게 또 확보했을까? 그런 의문점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또 해놨다는 수집해놨다는 이런 건데요. 15년 전이면 2003년, 4년 이런 때거든요. 예. 그때 2003년이면은 그 당시에 알 바그다디가 크게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었어요. 예. 2003년이면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가지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던 시기고, 그 당시에, 그 전에는 2001년에 이제 9.11 테러가 났잖아요. 예. 그러고 2001년에, 아프간 전쟁하고, 2002년에 이제 악의축 발언을 해요. 부시 대통령이. 예. 그러고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했거든요. 예. 그러고 그 당시에 알 바그다디는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 수감 생활을 그 당시 2003년에서 한 4년 그 사이에 그 감옥에서 있었는데
아마 그때 수집해 놓은 모아놓은 아하. DNA가 아닐까 예.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그러면 뭐 2003, 4년 이때는 그렇게 주요 인물이 아니었는데 이 국제사회의 위험 인물로 부상한 거는 언제라고 보면 됩니까? 언제쯤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바그다디가 이게 밖으로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한 2010년 정도부터 드러난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는 알카에다가 저갈 때니까 알카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한참 이렇게 뭐랄까 확대되던 시기고 2011년에 아랍 스프링 있잖아요. 아랍의 봄. 예. 이때 이제 시리아, 이라크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굉장히 혼란에 들어가요. 예. 내전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 때에 이제 바그다디가 이렇게 이라크,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에 들어가 있다가 곧 얼마 안 돼서 이게 서로 이제 이별한 것 같아 서로 노선이 안 맞아서. 예. 그래가지고는 이라크 이슬람 국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막 합했다, 이게 해졌다 이런 건데 이 아세 최전시는 1999년에 그 유일신과 성정 그룹이란 게 있어요. 예. 그 2004년이었던 기억되는데요. 우리나라 김선일 그 참수 사건 있잖아요. 예, 필압 사건. 그 예. 조직이거든요. 어허. 그 조직이 지도자도 바뀌고 명칭도 바뀌고 쭉 이렇게 오는데 이게 한 ISI로 바뀐 게 한 2010년 전후. 그러다가 다시 ISIL로 바꾸고 2014년에 그 모수를 점령하면서 이제 IS를 IS로 이름 바꿔요, 명칭을. 예. 이게 바그다디가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굉장히 폭력을 행사하면서 세계 이제 알려지게 됐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그다디의 사망 당시를 표현하면서 개처럼 겁쟁이처럼 죽었다. 마지막 순간에 훌쩍이고 절규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어떤 정치적 메시지나 이런 게 있다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트위터 정치라고 할까요? 예. 이런 거라든가. 예. 이 발언하는 게 그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정부의 그 대외 정책의 기조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거든요. 예. 고립주의인데요. 그 고립주의를 하면서도 월등한 군사력으로 미국 동맹국을 지키겠다라는 게 이제 정책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고 자기는 잘했다는 거죠. 그럼 미국 그 특수부대가 좀 했잖아요, 이번에. 예. 그래서 그는 사기를 높이게 한 것도 되고요. 또 자신의 능력을 좀 과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 특유의 성격일 수도 있겠네요. 예. 예. IS나 독재자들에게 이제 그 비겁함을 강조하는 이런 어떤 표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들이 이제 가장 궁금할 점 같은데요. IS 조직의 수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앞으로 IS 조직은 어떻게 될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참 이게 참 예측이 쉽지 않은데요. 예.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이나 서구 언론들에서는 IS가 이제 미국에 그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IS를 모술에서도 축출하고 시리아 라카에서 축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IS는 이제 소멸됐다. 예. 라고 이제 주장했거든요. 예. 그런 반면 어떤 그 학자들이나 언론에서 보면은 나중에 IS 3.0으로 다시 드러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말하기는 힘든데 바그다디 또는 IS가 이렇게 부상하는 그 과정을 또 보면은 새로운 IS 또는 IS의 어떤 변신, IS가 3.0 형태로 변신해서 대규모 테러를 할 가능성도 있고, 다른 이름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소멸했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두 가지로 좀, 예측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소규모 테러라고 할까요? 예. 이런 형식으로 계속 이렇게 잔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금 지켜봐야겠네요. 네네. 예. 그럼 국제적으로 이 바그다디의 뒤를 이을 2인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공개되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언론에는 저도 봤는데요. 예. 그동안 역시 이제 뭐 존재감이 없었죠. 압들 알 카르디시 다시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했다고 그러는데, 예. 이 사람도 그 바그다디에 젊었을 때 그 IS 하기 전에 마치 별로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IS 그 바그다디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리더십을 이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또 갑자기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같은 경우는 예. 리더가 바뀌잖아요. 그럼 바뀐 리더에게 또 충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 칼리프제라는 게 정치, 경제, 종교 뭐 모든 것의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이렇게 그 사람 바뀌면은 거기에 충성서약을 하거든요. 충성서약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모든 힘이 이게 쏠리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앞으로 또 부상할 수도 있고요. 있다. 네네. 그리고 그 수장이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그 만일 잔존 세력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미국에 대한 보복 테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염려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복 테러는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수단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글쎄요, 리더십이 이제 좀 이제 몰락했으니까 큰 제가 보기에는 9.11 테러 같은 그런 어떤 테러라든가 이런 보복 예. 좀 힘들 것 같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새로운 형태의 그 IS류, 뭐 IS 3.0이든 어떤 다른 조직이든 이런 게 이제 시간을 두고 아마 큰 보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아까 교수님 오바마 전 대통령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빈 라덴 사살 작전과 이번이 많이 비슷하다.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진 저도 봤거든요. 예. 사진만 봤는데요. 그 닮은 점과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닮은 점은 이제 특수부대를 통해서 은신처를 급습했고, 아마 정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백악관에서 이 작전하는 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점, 이런 것은 같은데, 사진을 보면은 그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옆에 비켜서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트럼프는 가운데에 딱 앉아서 보고 있고, 이것은 그 리더십의 성격이라고 할까요? 두 대통령의 성격, 이런 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 차이 정도지, 뭐 다른 것은 뭐 예. 예. 근데 묘하게도 빈 라덴이 사망했던 시기, 사살됐던 시기죠. 그리고 지금 알 바그다디가 사살된 그 시기가 딱 대통령 재선거를 얼마 앞두고 벌어졌거든요. 예, 예. 혹시 그것도 예. 좀 이게 정치인들은 그런 걸 생각하니까,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예. 정치인들은 예. 선거를 통해서 이제 당선이 되는 대통령인 경우는 아마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전 시기를 예. 저울질 좀 했을 것이다. 아하. 또 당연히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콘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시리아 미군 철수에서부터 탄핵 조사 사건 예. 뭐 등등해서,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자극적인 이런 사건을 인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반전을 시킨다고 할까요? 여론을 반전시키고, 뭐 대선에 조금은 영향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게. 예. 그래서 북미 협상도 저는 기대를 좀 하는데, 북미 핵 협상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뭐 선거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또 협상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IS 수계 사망에 대해 이란 정부가 미국이 자신의 피조물을 죽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미국의 중동 정책이 IS의 테러리즘을 키운다, 이런 지적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것도 역시 일본은 맞고 일본은 좀 틀린 말인데요. 이제 요걸 좀 이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하려면은 뭐 오랜 전부터 봐야 되는데, 2001년부터 9.11 테러부터 봐도 2001년 9.11 테러 이후로 2002년인가 미국 그 부시 대통령이
The Broader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Initiative 해가지고 확대 중동 아프리카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이게 뭐냐면 민주화와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고 2003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이라크 전쟁을 해서 후세인을 사형을 시켰고 잡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후세인 독재자이긴 하지만 중동 사회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이게 정체성 혼란이 있거든요. 예. 이런 시기에는 독재자가 좀 필요한데 예. 이게 제거한 후에 어떤 대안이 없으니까 이라크가 혼란이 됐고 내전으로 갔거든요. 예. 근데 이런 등등을 보면은 이란에서는 니네들 이렇게 키운 거 아니냐 미국에게 예.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중동 지역에는 그 국경을 초월해서 상호 연계되어 있는 그 단층성 형성됐어요. 부족 간에 종포 간에 민족 간에 또 석유가스와 파이프라인 뭐 등등 이런 거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렇게 단층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조그만 충격에도 이게 내전, 뭐 혼란, 내전, 전쟁 또 이것이 국제전으로 이제 확대되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예멘 내전도 마찬가지고 이라크 내전도 마찬가지고 시리아 내전도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또 내전이 생기고 국제화, 내전의 국제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혼란, 내전, 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IX가 혹시 축출되면 시리아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까? 어렵겠죠? 저는 IS는요, 제가 보기엔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했었거든요. IS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꽃놀이패예요.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 왜 그러냐면은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히즈볼라 이렇게 연결되는 시아파 선이 있거든요. 예. 이 시아파 선을 이제 지지해왔던 게 러시아예요, 사실은. 예. 지금까지. 예. 그러고 IS는 시아파 정권인 시리아 아사드 정부에 저항해서 싸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은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터키라든가 이쪽을 지원하는 지지하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IS 같은 경우는 꽃놀이패였거든요. 양쪽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예.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시리아에서 미국이 철군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 또 최근에 이라크에서도 좀 100몇십 명, 200몇십 명 죽었잖아요. 예. 이런 사건들, 리비아도 좀 내전 양상이 좀 있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시리아도 굉장히 혼란이 좀 더 지속될 것이다.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명지대 중동연구소 정상률 교수였습니다.